제 손가락이 건반 위에 올라갔습니다. 30년 만이었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지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소리를 지르시던 회장님께서 멈추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이러지 않으셨어요.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주를 멈췄어요. 회장님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곡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이 곡을 아느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하그룹 최 회장님 댁에서 일한 지 15년이 됐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저는 37이었어요. 딸 소유리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고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보험금도 없었고 위자료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전세금 빼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소개소에서 이 집을 연결해줬습니다. 재벌 가라, 돈은 많이 줄 거야. 대신 눈치 보는 건 각오해. 소개소 직원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치쯤이야. 평생 눈치 보며 살았거든요. 이 집은 넓었습니다. 거실만 해도 제가 살던 반지하 원룸 10개는 들어갈 것 같았어요. 천장에는 반짝이는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고 바닥은 광이 날 정도로 윤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에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요. 처음 그 피아노를 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15년 동안 이 집에서 그 피아노를 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장님 댁 식구들 중 아무도 피아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실을 꾸미는 가구처럼 먼지만 쌓여가는 물건이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그 피아노를 닦았습니다. 걸레로 검은 표면을 쓸어내릴 때마다 손끝이 저릿저릿했어요. 건반 덮개를 열어 하얀 건반들을 닦을 때면 무의식적으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도, 레, 미. 소리 없이 허공에서 춤을 추는 손가락들. 그때마다 저는 황급히 손을 거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피아노는 회장님께서 젊으셨을 때 직접 들여오신 거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하지만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경희 씨. 회장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걸레를 챙기고 돌아섰어요. 네, 회장님. 오늘 점심은 뭐야? 미역국 끓여드릴까요? 어제 입맛이 없으셨잖아요. 회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를 경희 씨라고 불러주시는 분이었어요. 다른 식구들은 그냥 이봐 아니면 거기라고 불렀거든요.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회장님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뭐야, 아직도 여기 있어?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최연준 부회장님 부인 김명자 여사였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피아노 먼지 좀 봐. 이게 닦은 거야? 김명자 여사가 피아노 위를 손가락으로 쓱 문질렀습니다. 방금 제가 닦은 곳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닦겠습니다. 죄송은 무슨. 15년을 일했으면 요령이 좀 늘어야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거든요. 식모 주제에 맨날 회장님 앞에서 아양이야. 그러니까 15년째 제자리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식모. 그래요. 저는 식모예요. 이 집에서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사람. 그게 저의 전부였습니다. 오늘 손님 오시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김명자 여사가 뒤돌아 나가면서 말했어요. 네.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레를 들었어요. 방금 닦은 피아노를 또 닦았습니다. 손끝이 얼얼했어요. 그날 저녁 손님 접대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쳤을 때는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주방 한쪽 구석,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창문도 없는 3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서랍장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이 방이 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뜬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많이 힘들었어? 전화해. 소율이었어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딸이 받았어요.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하루 종일 버텨왔던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응, 소율아. 밥은 먹었어? 응, 학교 식당에서 먹었어. 엄마는? 또 늦게까지 일했지? 손님이 있었어. 괜찮아.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딸 앞에서 힘든 티를 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 나 요즘 피아노 동아리 들었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피아노? 응. 학교에 피아노 동아리가 있거든. 선배가 기초 가르쳐 준다고 해서. 그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애써 평온한 척 했습니다. 엄마, 나 물어볼 게 있어. 뭔데? 엄마, 피아노 칠 줄 알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모가 그랬거든. 엄마가 옛날에 피아노 진짜 잘 쳤다고. 천재였다고. 이모. 제 사촌 언니를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건 옛날 얘기야. 그럼 지금은 못 쳐? 엄마가 버린 거야, 그건. 창 없는 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버렸다. 30년 전에 버렸어요. 어머니와 함께. 왜 버렸어, 엄마? 소율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저를 바라보시던 그 얼굴. 경희야, 이 곡은 우리만의 곡이야. 누구에게도 알려주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엄마, 소율아, 늦었다. 자, 응. 엄마도 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허공에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30년 동안 치지 않았지만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곡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이 집에서 15년을 일했어도 저는 여전히 식모였어요. 피아노를 칠 자격 같은 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멀리서 회장님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고함 소리. 선영아, 선영아.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영. 그 이름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신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복도 끝에서 회장님께서 비틀거리고 계셨습니다. 하얀 실크 파자마 차림에 맨발이셨어요. 눈이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회장님께서 소리치셨어요. 선영아, 어디 있어?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선영. 그 이름이었어요. 회장님, 저예요. 경희예요. 저는 회장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회장님의 팔을 잡아 부축했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계셨어요. 선영아, 미안해. 미안해. 회장님께서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78년을 사신 분이 어린아이처럼 우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복도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최현준 부회장님이었어요.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친 채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또야? 형이 또 이러는 거야? 부회장님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회장님을 부축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됐어. 내일 의사 불러. 부회장님은 그 말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형이 복도에서 울고 있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침대에 눕혀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어요. 회장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 손. 회장님께서 중얼거리셨어요. 어디서 본 것 같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회장님께서 제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셨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것처럼. 회장님, 주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눈을 감으셨어요. 잠이 드신 건지 의식을 잃으신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장님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회장님과 김명자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형이 제정신일 때 유언장 다시 쓰게 해야 해. 부회장님이 말했어요. 그래야지. 지금 저 상태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잖아. 김명자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변호사 불러. 그리고 의사한테도 연락해. 치매 진단서 받아놔야 해. 병원은요? 병원은 나중에. 일단 유언장부터. 저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형이 쓰러졌는데 유언장 걱정부터 하는 사람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회장님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다음 날부터 회장님의 증세가 심해지셨습니다. 낮에는 괜찮으셨어요. 평소처럼 서재에서 책을 읽으시고 식사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라지셨어요. 누군가를 찾아 헤매시고 소리를 지르시고 가끔은 물건을 던지셨습니다. 선영아. 매일 밤 그 이름을 부르셨어요. 가족들은 하나둘 회장님을 피했습니다. 부회장님 내외는 별채로 옮기셨고 회장님의 아들과 며느리는 아예 집을 나갔어요. 남은 건 가사도우미들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서 못 있겠어. 같이 일하던 박 아주머니가 그러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섭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떠날 수 없었습니다. 떠날 곳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는 서재를 청소하다가 벽에 걸린 사진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어요. 액자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걸레로 먼지를 닦아냈어요. 그리고 사진을 봤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젊은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30대쯤 되어 보이셨어요. 그 옆에 피아노 앞에 앉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 온화한 미소, 그리고 건반 위에 올려진 우아한 손. 어머니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30년 전에 돌아가신 제 어머니, 박선영 교수님.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어요.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훔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회장님 서재에 어머니 사진이 있는 거죠? 어머니와 회장님은 어떤 사이였던 거예요? 경희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회장님이 서재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네, 회장님. 그 사진. 회장님께서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사진 앞에 서셨어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습니다. 소중한 사람이었어. 회장님께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목숨을 구해준 사람.
어머니가요? 돌아가셨어. 오래전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내 대신 돌아가셨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머니가 회장님 대신 돌아가셨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가사도우미였으니까요. 주인님의 과거를 캐물을 자격 같은 건 없었어요. 청소 계속해. 회장님께서 돌아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 회장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서재를 나가셨어요. 저는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미소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회장님 방 앞에서 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피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밤마다 넘어지시거나 다치실까봐 걱정됐거든요. 복도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저는 담요 하나를 깔고 문에 기대 앉았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방에서 가끔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악몽을 꾸시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잠꼬대가 들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선영, 어머니 이름이에요. 회장님은 매일 밤 어머니를 찾으셨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새벽 3시쯤이었어요. 회장님 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께서 침대에서 떨어지셨습니다. 회장님, 저는 달려가 회장님을 부축했어요. 회장님께서 제 얼굴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눈이 흐릿했어요. 선영아? 회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저는 경이에요. 경이. 회장님께서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손을 들어 제 볼을 만지셨습니다. 눈이 닮았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누구랑 닮았다는 거예요, 회장님? 선영이. 내 눈이 선영이랑 닮았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어머니, 어머니와 닮았다고요. 회장님, 침대로 가세요. 저는 애써 평온한 척하며 회장님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을 침대에 눕혀드렸어요. 이불을 덮어드리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주무세요. 회장님께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회장님 손을 잡은 채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잠이 드실 때까지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회장님께서는 다시 멀쩡해지셨어요. 밤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부회장님이 변호사와 의사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형, 건강검진 좀 받아. 부회장님이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의사가 회장님을 진찰했어요. 변호사는 서재에서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부회장님의 눈이 번들거렸어요. 탐욕으로 가득 찬 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회장님께서 변호사를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서류를 밀어내셨습니다. 오늘은 안 해. 형, 왜 그래? 안 한다고 했어. 회장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부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 건강이 안 좋잖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내가 언제 죽을 것처럼 굴지 마. 회장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나가. 부회장님이 이를 악물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변호사와 의사도 함께요. 저는 찻잔을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회장님, 차 가져왔습니다. 경희 씨. 회장님께서 돌아보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네. 고마워. 저는 멈칫했습니다. 밤마다 내 방 앞에서 자는 거 알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당연한 거예요, 회장님. 당연한 게 어딨어. 회장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눈가가 붉으셨어요. 이 집에서 나를 사람 취급하는 건 너뿐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거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갑자기 방에서 뛰쳐나오셨어요.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를 쫓았어요. 회장님께서 거실로 들어가셨습니다. 피아노를 향해 회장님께서 피아노 앞에 쓰러지셨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피아노 다리를 붙잡고 울고 계셨어요. 은발이 흐트러졌고 흰 실크 파자마가 구겨졌습니다. 78년을 사신 분이 거실 바닥에서 어린아이처럼 오열하고 계셨어요. 선영아, 선영아, 어디 있어? 목이 쉬도록 외치셨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와 거실 입구에 멈춰 섰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회장님의 모습이 너무 처참했거든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부회장님 내외분이셨어요. 별채에서 오신 것 같았습니다. 김명자 여사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또 시작이네. 부회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병원에 넣어야 해. 더 못 버텨. 병원 얘기는 내일 하고 일단 자. 저 여자가 알아서 하겠지. 김명자 여사가 저를 턱으로 가리켰어요. 저 여자. 15년을 일했는데 저는 여전히 저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갔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거실에는 회장님과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회장님께 다가갔어요. 회장님, 회장님께서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눈물과 콧물이 얼굴에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 은하그룹의 창업주,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진 분이 바닥에서 울고 계셨어요. 선영아, 회장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선영아, 미안해. 미안해. 회장님, 저는 경이에요. 선영아, 나 용서해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어머니로 착각하고 계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회장님? 회장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가 못 지켜줬어. 선영이를, 선영이 딸을. 다 내 잘못이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선영이 딸, 어머니의 딸. 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장님, 찾았어야 했는데, 그 애를 찾았어야 했는데. 회장님께서 피아노를 바라보셨습니다. 검은 그랜드 피아노. 30년간 아무도 치지 않은 피아노. 선영이가 여기서 쳤어. 이 피아노. 날 위해서. 회장님께서 피아노 다리를 쓰다듬으셨어요. 그 곡을 다시 듣고 싶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 곡. 어머니가 치시던 곡. 저만 아는 곡. 그때였습니다. 무언가가 제 안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30년간 봉인해 두었던 것이, 어머니와 함께 묻어버렸던 것이, 손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15년간 이 집에서 청소만 하던 가사도우미가 이 피아노를 칠 자격이 있을까요? 하지만 발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아노 앞에 섰어요. 손을 뻗었습니다. 건반 덮개를 열었어요. 먼지가 희미하게 날렸습니다. 하얀 건반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30년 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어요.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경이야, 이 곡은 우리만의 곡이야. 눈을 감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알려주면 안 돼. 첫 번째 음을 눌렀어요. 거실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맑고 투명한 30년간 잠들어 있던 피아노가 깨어났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손가락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멜로디를 저는 연주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0년간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저를 바라보시던 어머니, 따뜻한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어머니, 건반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연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곡은 어머니와 저를 연결해주는 유일한 끈이었거든요. 마지막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온몸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곡은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일어나 계셨어요. 눈이 맑았습니다. 조금 전에 혼란스러운 눈이 아니었어요. 제정신이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곡을 아느냐? 회장님께서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눈을 떼지 않으셨어요.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그 곡은 선영이만 알아. 선영이가 만든 곡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아무에게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 나한테도. 그런데 내가 어떻게... 회장님께서 제 앞에 서셨습니다. 천천히 허리를 숙이셨어요. 제 얼굴을 들여다보셨습니다. 너, 누구야? 저는 입술을 떼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경이요. 이 집에서 일하는... 아니, 회장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 얼굴, 내 눈, 내 손. 회장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셨어요. 선영이 손이야. 똑같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회장님, 선영이한테 아이가 있었어.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살짜리 딸. 화재 때 살아남았어. 그런데 사라졌어. 내가 평생 찾았는데 못 찾았어.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너야? 회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이 곡을 우리만의 곡이라고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말라고 회장님께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제 앞에 78세의 재벌가 회장님이 가사도우미인 저 앞에 무릎을 꿇으셨어요. 미안하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선영이 딸을 찾지 못해서 미안하다. 30년을 그렇게 살게 해서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이야. 회장님께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내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어. 내가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어.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78년의 세월이 담긴 손이었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회장님께서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그 눈에서 뭔가를 읽었습니다. 30년간의 죄책감, 30년간의 그리움, 30년간의 후회. 경희야. 회장님께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경희 씨가 아니라 경희야라고. 너 어머니 이야기를 해줄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내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구했는지, 왜 내 대신 죽었는지.
회장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제 손을 잡은 채, 그리고 내가 왜 고아원에 가게 됐는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아세요? 회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갑게 굳어졌어요. 마치 귀신을 본 사람처럼. 알아. 누가 그랬는지도 알아.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회장님께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별채 쪽이었어요. 부회장님 내외가 계신 곳. 내일 얘기해 주마. 오늘은 쉬어. 회장님께서 돌아서셨습니다. 그리고 경희야. 네, 회장님. 고마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만에 그 곡을 다시 듣게 해줘서 회장님께서 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피아노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저를 고아원에 보냈는지 회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집에 있었습니다. 별채가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저는 건반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그냥 올려놓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눈이 맑으셨습니다. 어젯밤처럼 흐린 눈이 아니었어요. 앉아. 회장님께서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가사도우미가 주인 서재에 앉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오래된 가죽 앨범이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갈색 가죽.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이걸 봐. 회장님께서 앨범을 펼치셨습니다. 첫 페이지에 사진이 있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젊은 어머니. 30년 전의 어머니. 긴 검은 머리카락, 온화한 미소, 피아노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어머니와 똑같은 눈을 가진 아이. 저였어요. 기억나? 회장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럴 거야. 너무 어렸으니까. 회장님께서 다음 페이지를 넘기셨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있었어요. 어머니와 젊은 회장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둘이 나란히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어요. 내 어머니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이었어. 공장에 화재가 났었어. 내가 안에 갇혔었지.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연기가 너무 많아서 출구를 못 찾았어. 죽는 줄 알았어. 회장님께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때 선영이가 들어왔어. 날 찾으러. 어머니가요? 그래. 모두가 도망칠 때 선영이만 들어왔어. 날 업고 나왔어.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출구 앞에서 천장이 무너졌어. 선영이가 날 밀어냈어. 그리고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거였어요. 내 대신 죽었어. 선영이가 날 살리려고. 회장님께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셨습니다. 평생 빚이야. 갚을 수 없는 빚.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왜 돌아가셨는지 30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경희야. 회장님께서 부르셨어요. 네. 선영이가 죽고 나서 난 너를 찾았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이한테 딸이 있다는 건 알았어. 8살짜리 딸. 화재 때 집에 있었다고 했어. 회장님께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내가 데려와서 키우려고 했어. 선영이 딸이니까. 당연히 내가 책임져야지. 그런데요? 못 찾았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을 풀어서 찾았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어.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들었어요. 고아원? 네.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서요. 누군가 저를 데려다 줬다고.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게.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30년 전이었습니다. 8살 때의 기억은 흐릿했어요. 삼촌이라고 하셨어요.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삼촌? 네. 저한테 삼촌이라고 하셨어요. 엄마 친구분이라고. 회장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삼촌이라고 했어? 네, 회장님. 선영이한테는 형제가 없었어. 저는 멈칫했습니다. 친척도 거의 없었어. 내가 다 알아. 선영이 집안 사정. 회장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삼촌이라고 한 그 사람. 얼굴이 기억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어둡고 무서웠던 날, 낯선 남자가 저를 데리고 갔어요. 삼촌이라고 했습니다. 엄마 친구분이라고 했어요.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기억났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얼굴은 잘 기억 안 나요. 그런데 목소리가 어딘가 익숙해요. 회장님께서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제 앞에 서셨어요. 경희야. 네.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알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누구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창문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커튼을 젖히셨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창밖이 보였습니다. 정원이 보였어요. 그리고 저 멀리 별채가 보였습니다. 저기 있어.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그 삼촌이라는 놈. 저기 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별채? 부회장님 내외가 계신 곳. 설마 현준이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내 동생 최현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창틀을 붙잡았어요. 최현준. 부회장님. 15년간 저를 식모라고 부르던 사람. 부인과 함께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던 사람. 그 사람이 저를 고아원에 버렸다고요? 왜요? 저는 겨우 물었습니다. 질투였어. 회장님께서 대답하셨어요. 현준이는 선영이를 질투했어. 내가 선영이를 아꼈으니까. 회장님께서 돌아보셨습니다. 선영이가 죽고 나서 난 선영이 딸을 내 후계자로 키우려고 했어. 법적으로 입양해서. 그런데요? 현준이가 그걸 알았어. 내 재산이 선영이 딸한테 갈까봐 무서웠던 거야.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버린 거예요? 그래. 내가 사라지면 내 재산은 현준이한테 가니까. 회장님께서 주먹을 쥐셨습니다. 30년 동안 몰랐어. 현준이가 그랬다는 거. 최근에야 알았어. 어떻게요? 치매가 오면서 옛날 일이 자꾸 떠올랐어. 그때 이상했던 것들이. 회장님께서 책상 서랍을 여셨어요. 서류 봉투를 꺼내셨습니다. 증거도 찾았어. 봉투를 열자 서류들이 쏟아졌어요. 오래된 영수증, 편지, 사진들. 고아원 기부금 영수증. 현준이 명의야. 내가 맡겨진 바로 그 고아원.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선영이 추모식 참석자 명단. 현준이만 빠져 있어.
그날 뭔가 하고 있었던 거야. 회장님께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건 내 어머니 유품 목록이야. 그중 하나가 현준이 집에 있었어. 뭔데요? 피아노 악보야. 선영이가 작곡한 곡. 내가 어젯밤에 친 그 곡.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15년이었어요. 15년 동안 저는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의 집에서 일했습니다. 저를 고아원에 버린 사람의 밥을 해주고 빨래를 해주고 청소를 해주었어요. 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최근에야 확신했어. 내가 선영이 딸인 것도. 회장님께서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경희야. 네. 이제 끝낼 거야. 회장님의 눈이 결연했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죄. 다 밝혀줄 거야. 저는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회장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가 다 해줄게. 선영이한테 빚진 거 이제 갚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채가 보였어요. 부회장님 내외가 있는 곳. 30년간 비밀을 숨긴 사람이 있는 곳. 곧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서재 벽에 있는 금고를 여셨어요.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서류 봉투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어요. 낡고 빛바랜 것들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거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현준이가 한 짓의 증거들. 봉투를 하나씩 꺼내셨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 놓으셨어요. 저는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자 오래된 영수증이 나왔어요. 노랗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청운보육원 기부금 영수증. 회장님께서 읽으셨어요. 최현준 명의. 1996년 3월 15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1996년 3월. 제가 고아원에 맡겨진 달이었어요. 기부금이라니요? 입막음이었겠지. 내가 조용히 있도록. 회장님께서 다른 봉투를 여셨어요. 이번엔 명단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선영이 추모식 참석자 명단이야. 회장님께서 손가락으로 이름들을 짚으셨어요. 쭉 내려가다가 멈추셨습니다. 봐라. 현준이 이름이 없어. 저는 명단을 들여다봤어요. 정말이었습니다. 최연태 회장님 이름은 있었어요. 그런데 최현준 부회장님 이름은 없었습니다. 형수 장례식에 동생이 안 왔다고? 회장님께서 쓴웃음을 지으셨어요. 그날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내 흔적을 지우느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저는 그 자리에도 없었어요. 어디에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이미 고아원에 있었겠죠. 회장님께서 마지막 봉투를 여셨어요. 사진 한 장과 메모가 나왔습니다. 이건 5년 전에 알아낸 거야.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악보 사진이었습니다. 손으로 쓴 오선지.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경희에게. 어머니 악보예요. 그래. 선영이가 직접 작곡한 곡. 내 이름을 붙인 곡.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만든 곡이 있었어요. 이 악보가 현준이 집에 있었어. 뭐라고요? 5년 전에 현준이 집 청소부가 이걸 발견했어. 나한테 몰래 알려줬지. 회장님께서 메모를 보여주셨어요. 청소부가 쓴 것 같았습니다. 악보를 발견한 장소와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선영이 유품이 왜 현준이한테 있겠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고아원에 갈 때 가져간 거야. 증거를 없애려고.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것들. 그것마저 빼앗긴 거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쿵. 서재 문이 열렸어요. 형? 부회장님이 서 계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뒤에 김명자 여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형, 그건 오해야. 부회장님이 다가오셨어요. 책상 위의 서류들을 보시더니 멈추셨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어? 30년 동안 모았어. 회장님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한 짓을. 형, 나는. 닥쳐. 회장님 목소리가 거실까지 울릴 것 같았어요. 저는 움찔했습니다. 처음 듣는 회장님의 고함이었어요. 선영이가 죽고 내가 선영이 딸을 데려간 거 알아. 그건 고아원에 버린 것도 알아. 부회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걸 아신 것 같았어요. 형, 내 말 좀 들어봐. 들을 거 없어. 선영이가 형을 홀렸잖아. 그 여자가.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선영이가 형한테 붙어서 형 재산을 노리고 있었잖아. 입 닥쳐. 회장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회장님에게 다가가셨어요. 선영이는 내 목숨을 구했어. 내 대신 죽었어. 그래서 뭐? 그 여자 딸한테 형 재산을 다 주려고 했잖아. 부회장님이 소리쳤어요. 그러면 나는 뭐가 돼? 형 동생인 내가. 저는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이유였어요. 재산, 돈, 그것 때문에 저를 버린 거였어요.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선영이가 내 재산을 물려받을까봐. 선영이 딸이 내 후계자가 될까봐. 당연하지. 그건 내 거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여자한테 줄 순 없잖아. 부회장님이 책상을 쳤어요. 서류들이 흩어졌습니다. 형, 정신 차려. 그 여자는 남이야. 나는 형 동생이라고.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요. 두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저는 재산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부회장님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부회장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회장님 재산 안 받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어요. 그게 제 삶이에요. 돈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부회장님이 비웃으셨어요. 연기 잘하네. 15년 동안 형한테 아양 떨더니 이제 와서 돈 필요 없다고? 저는 몰랐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부회장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회장님이 저를 고아원에 버린 것도 어젯밤에야 알았어요. 부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15년 동안요. 15년 동안 부회장님 밥을 해드렸어요. 빨래를 해드렸어요. 청소를 해드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인 줄도 모르고요. 김명자 여사가 끼어들었어요. 지금 뭐라는 거야? 이 여자가. 조용히 해.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의 말이 맞아. 15년 동안 너희 밥상 차려준 사람이 너희가 버린 아이야. 부회장님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 그래서 어쩌려고? 부회장님이 물으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끝내려고. 회장님께서 책상 위의 서류를 집어드셨어요. 30년 전 일을 이제 끝내려고. 부회장님이 한 발 물러섰어요. 형, 설마 유언장 바꿀 거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넌 빠져. 한 푼도 안 줘. 부회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형, 나 동생이잖아. 피부치잖아. 피부치가 그래? 형수 딸 고아원에 버리는 게 피부치야? 회장님께서 서재 문을 가리키셨어요. 나가.
내일 변호사 온다. 그 전에 짐 싸. 형, 나가라고 했어. 부회장님이 이를 악물었어요. 김명자 여사가 부회장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일단 나가요. 두 사람이 서재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경희야, 회장님께서 부르셨어요. 네, 이제 시작이야. 회장님께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진 죄가 밝혀지는 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한테 묻고 싶어. 회장님께서 돌아보셨어요. 뭐든지 해줄 수 있어. 재산도, 이 집도 다 내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정말 필요 없어요. 그럼 뭘 원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원했던 게 뭘까요? 돈이었을까요? 복수였을까요? 아니었어요. 어머니 명예요. 회장님께서 눈을 크게 뜨셨어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뭔데? 저 같은 아이들이요. 저는 회장님을 바라봤습니다.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음악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회장님께서 한참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 이름으로 음악학교를 세워줄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선영이가 가장 원했던 거였어. 가난한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는 거. 회장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내가 선영이 딸이 맞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아니야. 회장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가 고마워.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든 것이 정리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왔어요. 은하그룹 고문 변호사라고 하셨습니다.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자였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아. 회장님께서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유언장 바꿔야 해. 네.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작년에 작성하신 건데요. 벌써 변경하시려고요? 그래. 회장님께서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으셨어요. 어젯밤 금고에서 꺼낸 것들이었습니다. 이거 봐.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봤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야. 30년 전 일이야. 회장님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내 동생 최현준이 한 짓이야. 변호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 같았어요. 이 정도면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알아. 그것도 할 거야. 회장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부회장님을 상속에서 제외하시면 가족 간 분쟁이. 분쟁? 30년 전에 형수 딸을 고아원에 버린 놈이 가족이야? 변호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유언장 다시 써. 현준이는 빼.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펜을 꺼냈어요. 새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러면 상속인은 누구로? 여기 있어. 회장님께서 저를 가리키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 한경이, 내 수양딸로 입양할 거야. 예. 변호사와 제가 동시에 놀랐어요. 회장님, 저는 거절하지 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이한테 빚진 거야. 30년 동안 못 갚은 빚.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산은 안 받아도 돼.
그건 내 마음대로 해. 회장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하지만 가족은 되죠. 선영이 대신 내 딸이 되죠. 저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52년을 살면서 누군가의 딸이 되어달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겨우 그 한마디를 했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소리가 조용히 거실에 울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쾅! 현관문이 열렸어요. 형? 부회장님이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뒤에 김명자 여사가 따라왔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변호사를 왜 불러? 부회장님이 소리쳤어요. 변호사가 움찔했습니다. 유언장 바꾸는 거야. 회장님께서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뭐? 형, 설마. 넌 빠졌어. 한 푼도 없어. 부회장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형, 내가 동생이잖아. 피부치라고. 피부치가 30년 전에 뭘 했는지 다 알아. 회장님께서 테이블 위에 서류를 가리키셨어요. 증거도 다 있어. 검찰에 넘길 거야. 뭐? 부회장님이 비틀거렸어요. 김명자 여사가 부축했습니다. 형, 그건 오해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설명? 30년 동안 기회 있었어. 안 했잖아. 회장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부회장님에게 다가가셨어요. 현준아. 형, 내가 선영이 딸한테 한 짓 용서 못해. 부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형, 제발. 나 동생이야. 어릴 때부터 형만 따랐잖아. 그래서 더 실망이야. 회장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오늘 안에 짐 싸서 나가. 별채도 비워. 형, 못 나가겠으면 경찰 부를 거야. 부회장님이 무릎을 꿇었어요. 김명자 여사도 따라 꿇었습니다. 형, 한 번만 기회를 줘. 30년 동안 기회였어. 내가 안 잡은 거야. 회장님께서 변호사를 보셨어요. 계속 써. 네, 회장님. 변호사가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부회장님 부부를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던 사람들. 이제는 저보다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쾌하지 않았어요. 그냥 슬펐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끝나는 게. 그때 또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소율이었습니다. 소율아? 저는 놀라서 돌아봤어요. 소율이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대학교 점퍼를 입고 가방을 메고 있었어요. 헐레벌떡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소율이가 달려왔어요.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소율아, 왜 여기? 할아버지가 연락하셨어. 소율이가 제 얼굴을 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다 들었어. 외할머니 이야기. 30년 전 일.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가 왜 항상 피아노 소리만 들으면 울었는지 이제 알았어. 소율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몰랐어. 소율아,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나한테 말도 못하고.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율이를 껴안았습니다. 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괜찮아. 거짓말. 엄마 눈 다 부었어. 소율이가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이제 다 끝났어.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눈가에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소율이도 내 손녀야. 법적으로. 회장님, 경희가 내 딸이 되면 소율이는 내 손녀지. 소율이가 회장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회장님께서 천천히 소유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소유리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선영이 닮았구나. 눈이. 외할머니요? 그래. 내 외할머니. 내 생명의 은인. 소유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무릎 꿇은 부회장님 부부가 일어났습니다. 김명자 여사가 이를 악물었어요. 이게 다 꿈인 거지? 저 여자가 꿈인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와서 재산 뺏으려고. 조용히 해.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희는 재산 안 받는다고 했어. 어젯밤에. 김명자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 선영이 명예 회복하고 가난한 아이들 위한 음악학교 세워달라고 했어. 그게 다야. 부회장님 부부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 안에 나가. 다시 말 안 해. 회장님께서 등을 돌리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경희야, 소유라. 네. 가자. 피아노 있는 대로. 회장님께서 거실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저와 소유리가 따라갔습니다. 뒤에서 부회장님 부부가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얼굴로. 30년간 숨긴 죄의 대가를 치르는 얼굴로. 거실에 들어서자 피아노가 보였어요. 어젯밤 제가 쳤던 그 피아노. 어머니의 피아노. 쳐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가 너한테 만들어준 곡. 경희에게.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30년 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곡을 치는 게 첫 음이 울렸어요.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건반이 울렸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30년 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만든 곡. 경희에게. 악보 없이도 손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첫 소절은 잔잔했습니다. 아이를 재우는 자장가 같았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렴풋이 희미하게. 두 번째 소절에서 멜로디가 높아졌어요. 뛰어노는 아이의 웃음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 짧았지만 따뜻했던. 세 번째 소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슬픈 선율이었습니다. 이별의 곡조. 어머니가 떠나신 후에 긴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소절. 밝고 따뜻한 멜로디였어요. 희망의 선율. 다시 만남의 약속 같았습니다. 곡이 끝났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유리가 울고 있었어요. 회장님도 눈물을 닦고 계셨습니다. 선영이가 좋아했을 거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연주. 선영이가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피아노 위에 손을 얹었어요. 검은 건반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회장님께서 천천히 피아노 앞으로 오셨어요. 제 옆에 서셨습니다. 경희야. 네. 아까 변호사한테 말했어. 입양 서류 준비하라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딸로 삼으시려고요? 선영이 딸이 내 딸 되는 거야. 당연한 거지. 회장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늦었지만, 30년 늦었지만,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님,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아버님이라고 부른 게 회장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내 딸아. 소유리가 다가왔어요. 우리 셋이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가족이 된 거예요. 30년 만에.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났어요. 부회장님 부부가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김명자 여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부회장님은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15년 동안 저를 식모라고 불렀던 사람들, 무시하고 구박했던 사람들, 이제는 빈손으로 이 집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잠깐요. 제가 불렀어요. 부회장님 부부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어요. 뭐야? 할 말 있어? 부회장님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칠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용서해 드릴게요.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눈이었습니다. 뭐? 30년 전 일. 용서해 드릴게요. 김명자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 우리 놀리는 거야?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워하면서 사는 거 저도 힘들어요. 부회장님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서 용서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냥 저를 위해서예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미워할 힘도 없었어요. 누굴 미워해야 하는지도 몰랐으니까. 부회장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제는 알아요. 그런데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섰어요. 건강하게 사세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부회장님 부부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30년간의 거짓말이 그렇게 끝났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회장님과 소율이가 서 있었어요. 잘했어.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영이도 그랬을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셋은 거실 창가에 섰어요. 정원이 보였습니다. 봄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분홍색 목련, 하얀 매화, 따뜻한 오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경희야, 회장님께서 부르셨어요. 네, 아버님. 아직 익숙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음악학교 이름 정했어. 네. 선영음악학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내 어머니 이름을 붙일 거야. 세상이 선영이를 기억하도록.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고마워. 내가 선영이를 기억해줘서. 소율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도 도울게. 소율아, 음악학교에서 피아노 가르칠게. 외할머니처럼. 저는 소율이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를 닮은 눈이었습니다. 맑고 따뜻한 눈. 그래, 같이 하자. 회장님께서 우리 둘의 어깨를 감싸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가족으로서.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 우리 셋을 감쌌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린 것들. 이제야 되찾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잘 살게요. 아버님도 생겼고 소율이도 있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디선가 어머니가 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경희에게 저를 위한 곡. 1년 후 봄이었습니다. 선영음악학교 건물 앞에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금색 글씨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거예요. 개교식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부모님 손을 잡고 온 아이들, 고아원에서 온 아이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가사도우미였던 제가 음악학교 이사장이 되다니. 이사장님, 한 아이가 뛰어왔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피아노 언제 쳐요? 조금 있다가 칠게. 기다려. 아이가 방긋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강당 아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20명쯤 되는 아이들.
눈을 반짝이며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객석에는 학부모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앞줄에 아버님이 계셨어요. 휠체어를 타고 계셨습니다. 1년 사이에 많이 약해지셨어요. 하지만 눈은 맑으셨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계셨어요. 오늘 칠곡은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 만든 곡이에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목은 경희에게예요. 제 이름이에요. 손가락을 건반에 올렸어요. 첫 음이 울렸습니다. 자장가 같은 선율, 뛰어노는 아이의 웃음 같은 멜로디, 슬픈 이별의 곡조, 그리고 희망의 선율. 연주가 끝났어요. 아이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까르르 웃으며 학부모들도 박수를 쳤어요. 아버님도 손을 들어 박수를 치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소율이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요. 연주회가 끝나고 저는 정원 벤치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하늘이 파랬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엄마, 소율이가 옆에 앉았어요. 응, 외할머니가 기뻐하실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바람이 불었어요. 꽃잎이 날렸습니다.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 이름으로 학교도 세웠어요. 아이들이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처럼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해요. 아버지도 생겼어요. 늦었지만요.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세요. 소율이도 잘 크고 있어요. 어머니를 닮았어요. 눈도 웃는 모습도. 저는 이제 외롭지 않아요. 30년이 걸렸지만 결국 찾았어요. 제 자리를. 아이들 웃음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봄이었어요. 어머니의 이름이 아이들 사이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